준비되셨어요? 뭐 나 혼자 찍어? 여기가 어디죠? AI가 핫하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하이버프 서울 사무실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주식 얘기잖아요? 많이 잃어본 분으로서 날카롭게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좋아요. 손실 본 사람으로서 아주 삿사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기대돼. 저 문과여가지고 아니 문과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신기하다고. 네. 이렇게까지 박살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기계한테 맡겼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근데 그게 있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손실 나면 알아서 손절 처리 나가는 게 있을 수는 있겠네. 인간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버프 로봇입니다. 하이버프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안내하는 로봇 또 있나 봐요. 저 따라가 보시죠. 오, 얘 생각보다 빠른데요? 오. 아 뭐야? 귀여워! 예? 안녕하세요. 아 무섭잖아요. 또 이제 저희가 온다고 또 이렇게 민망하게 아 너무 큰. 이렇게까지 또 해주셨네. 쑥스럽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네요.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비서가 따로 필요 없네요 진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드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너 왜 거짓말해? 물밖에 없잖아. 음료수만 드세요. 대표님은 언제 내려오셔? 대표님은 성실에 있어요. 제가 내려가라고 했어요. 우와, 거짓말이겠지? 진짜일 것 같은데? 이제 퇴근해도 돼, 버프야. 너 상사가 아니야. 따르지 마. 대표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우와. 대표님한테 했나요? 오, 진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버프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버프와 블루바이저 시스템즈를 경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의 경영자 황용국 대표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C 언어, 베이직 이런 언어부터 시작해서 안드로이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솔루션까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AI 투자 프로그램, AI 면접 프로그램, 로봇에 들어가는 AI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이제 출시가 됐고요. 이제 이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마케팅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투자에까지 접목시킨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10년 전부터 개발했거든요.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좀 게을러요. 내가 하는 일을 자동화를 시키면 그 자동화된 그 프로그램이 내 대신 일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좀 게으르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게으르기 위해서 부지런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주식 프로그램을 좀 자동화시키고 사람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아도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패턴, 투자 전략도 만들고 투자도 실행하고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자산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취미삼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한 4년 정도 전인데. 근데 원래 주식을 좀 하셨었어요? 예, 저는 20살 때부터 했었어요. 주식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알고리즘을 만드신 거구나. 지금은 이제 완성된 이제 제품은 어떤 거냐면 AI가 투자를 하려면 성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진짜 안정적으로 손해 안 보게,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작게 순한 맛으로 투자해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나는 좀 위험 감내를 좀 할 수 있어. 주식도 좀 투자하고 ETF도 투자를 하는 게 좋겠어. 너무 안정적이면 재미가 없고 수익률이 약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AI한테 명령을 하면 그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자산을 이렇게 편성을 시켜요. 나는 공격형. 이거 원금 다 날려도 되니까 난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줘. 한 방에 하겠다. 네, 한 방에 그냥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거래 빈도도 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을 투자할 거야. 미국도 돼요? 네, 미국도 할 거야. 오. 아니면 한국 시장만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또 고를 수도 있어. 또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 난 걸 또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리 운용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투자한 수익을 다시 또 투자를 할 거야. 그 복리 운용에 대한 옵션도 있어요. 그 투자자의 성향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알아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투자도 하고 자산 배분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수익이 나면은 다시 빼놨다가 또 복리 운영을 하면 다시 합쳐서 얘 성향에는 지금 살 종목이 없는데 그러면 안 사기도 해요? 안 사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간세 때린다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식이 내려요. 폭락할 때는 이제 사람도 물론 그걸 인지를 하는 뭐 뉴스나 이런 방송을 보고 인지하지만 사람은 인지했을 때 이미 폭락이 돼 있어요. 이제 AI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시그널을 사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제 빠르게 파악을 해서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관세를 때린다면 전 세계의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고 얼마만큼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뉴스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롤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뉴스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가짜 뉴스 어떻게 판별해요 그러면? 크로스 체크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이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이 뉴스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지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지. 정보나 이런 뉴스도 빨리 취득하는 것도 취득하는 거지만 사람이 사실 AI보다 부족하다고 느낀 거는 감정이 섞인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감정 없이 매매를 해준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 이 하이버프의 투자 성과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처음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나 이제 국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2016년도에 우리가 금융위원회라고 하죠. 금융 서비스를 총괄하는 이제 정부 당국인데 거기서 테스트 베드를 시행을 했어요. 테스트 베드에 참가했던 알고리즘이 이제 하이버프라는 알고리즘인데 로보 어드바이저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로봇이 자문 운전을 한다. 투자는 야 이거 살래? 이거 좋아.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자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AI가 직접 투자를 대신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1임 서비스에 가까운 거죠. 내가 니를 믿고 맡길 테니까 알아서 운용을 해줘. 알고리즘이 운용을 하는 1임형 로보 어드바이저긴 하죠. 결국은 그런 금융 서비스의 검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를 받아야 되겠다. 2016년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주식 자산은 위험하니까 검증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식 자산이 주 자산인데 주식 자산을 못하면 저희가 별 성과가 인정을 받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는 2016년도는 제품이 나왔지만 테스트를 신청을 못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주식 자산도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출시를 해서 검증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 금융위원회에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만든 취지가 있거든요. 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VIP라고 하죠. VIP들은 은행에 가면 어디에 가요? 방으로 끌려가요. 그렇죠. VIP실 있잖아요. 막 담당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자산이 어떻는지, 뭐 세금을 얼마나 내시는지,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실지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또 내가 계약을 하면은 자산 관리를 해주는 전담 매니저가 있어요.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서비스가 불평등하거든요. 잘난 사람들만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1,000만 들어가면 관리 안 해줘요. 당신은 VIP실에 못 들어와요. 이렇게 되잖아요. 금융이라는 게 평등해야 되는데 불평등하니까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관리라는 이 서비스 안에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이 알고리즘을 정부에서 검증을 해서 소액 투자자나 서민들은 좀 평등하게 자산관리를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봐라. 이런 이제 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정부가 엄청 꼼꼼하게 보긴 했겠어요. 심사를 좀 까다롭게 저희는 받았죠. 서류 심사, 뭐 방문 심사, 뭐 알고리즘 심사, 자문형인지 1임형인지 사람이 얼마나 개입이 되는지 완전히 자동화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사 요건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레귤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규칙에 잘 준수를 해서 운용이 되는지. 실제 운영은 6개월을 운영을 했었고요. 심사 기간은 총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심사를 받았고요. 그때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대신 뭐 농협, 이거는 뭐 팩트니까 제가 공개를 해도 되죠. 큰 굴지에 뭐 삼성증권 같은 뭐 그런 회사의 알고리즘도 같이 심사를 받았죠.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1등을 하고 회전율도 1등을 하고 투자의 정확도를 알리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샤프 지수도 1등을 하고요. 모든 지수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죠. 모든 심사 예. 지표에 대해서 1등이요? 네. 수익률도 기억납니다. 16%라고 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8개월에서 16%. 아니, 6개월에 16%. 6개월에 16%요? 예, 주식 계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공시를 하면서 운영을 했거든요. 소액 투자자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도 재테크 관련돼서 유튜브에 많이 올리면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하지 왜 소개하냐 이런 댓글이 많아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대표님은 투자하고 계신가요? 하이버프를 가지고 우리 임직원도 쓰고 있고 파트너나 가족들도 다 쓰고 있고요. 금리가 낮을 때는 또 레버리지를 통해서 진짜요? 조금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하이버프를 믿으시는군요. 왜냐면 제가 개발자고 제가 설계부터 개발까지 그리고 검증까지 다 받았고 또 국내에서 검증받은 것도 모질라서 해외에서도 검증을 받았고 최소 지금 5년 이상 검증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이용했던 파트너, 뭐 거래처, 무료 체험 회원들도 최소 한 3만 명은 되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신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좋으면 너네들이 쓰지 왜 이렇게 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품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가치라는 게 없어요.
있어요. 어떤 누군가한테 베네핏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봐야만 우리 회사를 쳐다보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회사의 가치. 욕심을 부리자면 뭐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회사 가치를 뭐 100조, 1000조, 일론 머스크처럼 회사를 그렇게 키울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하겠죠. 투자한 금액을 또 받아서 또 다른 공익적인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경영자 마인드 입장에서는 저희가 좋은 거를 남한테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체험을 해보고 아 너네 회사 괜찮아, 너네 회사 수익이 돼, 그걸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저희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써봐. 그리고 무료야. 요즘 AI라는 게 다 무료잖아요. 챗GPT도 무료로 나오고, 물론 이제 결제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의 기능을 제한해서 무료로 제공하면 만족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무료로 하면 이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그 질문도 많이 받는데 AI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본도 좀 있어요. 외부 투자도 받지 않았지만 한 200억 정도 자산을 만들었었고, 외부 투자를 안 받으셨는데도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대박 난 게 있었어요. 제 아이템은 아니었고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줬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한 3천억 정도 애시스를 했죠. 예. 그래서 그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저한테 유지 보수료를 처음에는 한 달에 3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월 2천만 원까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래 팔고 유지 보수료를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한 10몇 년 동안 했거든요. 시드머니가 좀 있었어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외부 투자 받지 않고 회사도 설립을 하고 직원들도 월급을 제 돈으로 주다가 힘들었죠. 벌어놨던 걸 계속 까먹으니까. 정부에서도 또 인정을 받고 해외에서 인정받으니까 후원도 많이 받았어요.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선정이 됐었고요. 또 해외에서도 저희를 초청해서 뭐 비행기값, 뭐 숙박비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브랜드가 부족하잖아요. 성장하려면 데이터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베드에서 삼성을 이기고 1등을 했다고 전 세계에 알리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국 왕립은행이나 미국의 패밀리 오피스 같은 아주 거대 자본가들이 저희 회사에 지분도 가져가지 않고 너 마음에 들어, 너네 회사에 후원해줄게. 후원이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라고? 그죠. 대가 없이? 나중에 잘 되면 뭔가 뽀찌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마음에 드니까 나 돈 10억 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또 몇 분을 만나고 오니까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키워줄 테니까 한번 해봐. 미국에서 뉴스에서도 유명한 또 앵커분이랑 또 인터뷰도 직접 하시고. 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이걸 하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투자업도 아니에요. 투자업이라는 거는 금융 서비스거든요. 금융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이제 투자 계약을 하거나 일임 계약, 자문 계약을 하고 자문 서비스나 일임 서비스를 받는 건데, 저희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AI라는 소프트웨어를, HTS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또 내가 이제 수익을 내기에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AI가 좀 도움을 주는 서비스거든요. 이 서비스를 금융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금융 서비스가 아니고요. AI 투자 프로그램을 직접 투자를 AI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금융 서비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야 뭐 맞아요. 이런 수도 얘기를 하고, 금융에서 뭐 인가 돈 받지도 않고 이런 걸 왜 해. 실제로 또 신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해명을 다 하고 저희도 테스트베드 1등을 했잖아요. 1등 하면 우리 한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삼성증권이나 금융회사들도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쫓겨난 회사가 1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나가기 전에 2017년, 2018년도에 국내 금융사들도 많이 미팅을 했었거든요. 대중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금융사는 저희 회사를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겠죠. 평균 수익률 이런 것도 있나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뭐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투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빈도, 금액, 시기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다 매길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6% 정도 1년에 AI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AI를 공격적으로 할지 AI를 안정적으로 할지, 내가 위험 감내 수준을 높일지 낮을지 사람이 설정하는 거거든요.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설정을 다양하게 해요. 2천만 원은 안정형, 2천만 원은 또 중립, 뭐 또 2천만 원은 뭐 적극형, 뭐 공격형. 사용자 정의형도 있어요. 자산의 비중은 높게 하되 회전율은 작게 하고, 위험 감내 수준은 뭐 작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이것도 또 분산해서, 왜냐면 또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시장이 좋거든요. 근데 달러가 또 하락하면 수익률은 좋은데 내가 환전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환차익 때문에
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물량을 내놨는데 다른 투자자가 그 물량을 안 사면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투자를 잘 한다 하더라도 체결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게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 게 예시로 1억을 들어주셨는데 1억 있으면 저는 하나의 그 알고리즘으로 한 종목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걸 분배를 해서 어떤 건 안정형, 어떤 건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완전 박살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몇 억 이러셨거든요. 보통 이제 박살 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예금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한 4억을 더 빌려가지고 5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5억 투자하면 5억에 대한 20% 마이너스 나면 1억이 날아가잖아요. 그게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죠. 제 얘기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속상하지만 AI로 한다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알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매매가?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일단 위험 감내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AI가 알아서 도중에 매각을 해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죠. 나 원금 다 잃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 진짜 그대로 실행하겠네요.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용자가 무료로 쓰더라도 내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우리 회사 나쁜 회사 되잖아요. 무료 서비스 할 때는 위험 감내 수준을 마이너스 3%까지 제한을 해놨어요. 현명하시다.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서비스 자체를 아예 막아두고 있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미국 주식을 한번 이렇게. 로그인은 해놨거든요. 아, 근데 했어요, 이제 벌써? 그 어떻게 할지를 하고 오케이. 실행해보려고.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아 얘가 어떻게 돌아간다, 위험 감내 수준이라는 걸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단기 투자만 하는 건가요? 장기도 보나요? 처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처음에는 장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왜 AI가 단기 투자에 강하냐면 이제 저도 단타를 많이 해봤거든요. 보통 9시에 딱 주식장 열기 전에 딱 깨가지고 스탠바이 하다가 거래량이 많잖아요, 오전에. 그럼 거래량이 많을 때 딱 치고 빠지면 내가 하루에 한 3%만 먹어도 한 달이면 한 60%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며칠은 재밌어요. 근데 한번 이제 수익이 손실이 나잖아요. 멘탈이 붕괴가 돼요. 와, 내가 벌었던 거 까먹고 내가 이 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 멘붕이 되는 거죠. 직감으로 아니면 누군가 테마주에 떠서 뉴스에 나와서 그 정보를 아주 빙산의 일각만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AI는 그렇지는 않아요. 단타를 하더라도 AI는 그때 당시에 거래량, 외국인의 비중, 들어오고 나간 거, 수급, 그리고 거기에 체결한 데이터, 이슈, 뉴스, 그런 것들을 10년치 거를 그냥 동시에 그냥 학습을 해놨어요. 좀 오래된 종목들은 한 10년, 20년까지도 축적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한 2,000 몇백 개의 종목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 모든 종목을 AI가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주가의 변동에 대한 추이를 사람보다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00%라면 무조건 돈을 벌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시그널을 파악을 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AI가 자동적으로 그걸 반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나는 거지. 그거를 사람이 밤샘에서 연구하고 백테스팅하고 투자 패턴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 연구한 결과가 좋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예측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것들이 오히려 AI가 다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좀 더 하이버프라는 알고리즘을 단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성과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대표님을 이제서야 만나 뵙나 싶은데 이런 대기업들보다 조금 더 우리 하이버프의 알고리즘이 좋은 이유가,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기업은 자본이 되게 많잖아요. 브랜드도 있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대기업들은 항상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를 할 때 우리 알고리즘이 가장 공격적이었어요. 살이는구나. 저희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체를 성능 위주, 수익률 위주로 세팅을 최대한 했었어요. 테스트 베드에서 꼴등하거나 수익률이 마이너스 내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사업을 포기하자, 가벼운 마음으로 잃을 게 없는 도전을 한 거죠.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사업을 금융위원회에서 진짜 좀 밀어줬었거든요. 출시를 했는데 얘네들이 사람보다 더 투자를 못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야. 진짜요?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누가 그 회사의 알고리즘을 쓰겠어요? 오히려 광고도 못하죠.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성향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됐어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수익률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실제로 한다고 치면 키움증권, 농협 뭐 이런 데 쓰실 텐데 그 어플 들어가서 이 AI를 접목시키는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건가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 가지는 무료 체험 버전이고요. 기업용 이제 유료 버전이 있어요. 기업용 유료 버전은 대부분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개설을 하고 그 계좌에 정권을 매매하기 위한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직접 인증서에 암호를 누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이버프 프로그램이 대신 자동으로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설정이 필요해요. 저희가 직접 투자를 위한 AI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 자체를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될 때 우리가 대신 운영을 해주면 저희가 불법이 되는 거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사서 운용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생겨요. 서버 비용이라든지 인증서에 대한 보안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백업 그거는 이제 좀 돈이 많으신 분들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체험 서비스라고 해서 무료로 저희 서버, 저희 인증서, 체험용 계좌 그냥 무료로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죠. 그럼 투자금에 제한도 있나요? 제한도 있어요. 무료 체험은 한 시장당 1,000만 원까지 최대 3년까지 내가 해지를 하면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가면 이제 체험이 끝나는 거예요. 수익은 언제든지 출금 신청을 하면 3일 뒤에 입금이 되죠. 내 돈이 다른 계좌로 가는 건 아닌 거라고 보면 되나요? 체험은 다른 계좌로 가는 거죠. 자기 계좌를 하려면 인증서도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인증서를 또 인공지능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도 임대를 하거나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를 할 수가 없어요. 써볼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 건데 만약 무료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돈이 이제 계좌로 넘어갔을 때 못 돌려받는 경우는 없겠죠? 먹튀를 한다든지 금융사고도 많이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저희 돈을 투자를 해서 서버까지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해줬어요. 이용자들이 있으면. 근데 이용자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대면 계좌 개설도 아직까지 불편해요. 신분증 찍고 휴대폰 인증 뭐 본인 인증하면서 되게 길어요. 인증하고 나면 또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요. 또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우리 서버에 또 업로드를 시켜요. 내 암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또 신뢰성이 있잖아요. 하이버프라에서 내가 뭘 믿고 내 인증서 암호를 내가 가르쳐줘야 되지? 거기서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체험 서비스를 스톱을 해요. 내가 내 인증서를 내 계좌에서 운영하는데도 AI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검증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법률 로펌에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체험에 한정해서 소액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인한테 내가 돈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한번 운영해가지고 수익 나면 좀 돌려줘. 이제 그런 형식의 투자인 거죠. 체험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무료이고 환급한다는 부분에 이제 안내를 명시를 해서 그 이용 약관을 지키는 거에 준수를 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투자 서비스나 일임 서비스나 자문 서비스는 아니다. 만약에 우리를 잘 못 믿고 저희 회사가 뭐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못 쓰는 거죠. 한 10만 원, 100만 원만 한번 써보시고 어떤 식으로 AI가 돌아간다는 것만 경험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가치는 있다.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서 부자가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안 한 거 잘 모르겠고 한 1년에 10% 정도만 벌고 싶은데 알아서 일임해서 그 정도만 해줘라고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 그 하이버프 무료 체험 버전에도 데이터를 공개를 하거든요. 어떤 유행이 이 시기에 이제 수익이 좀 좋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이제 수익이 좋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AI가 추천해줘요. 그 시기에서는 이 유형이 가장 좋다. 선택만 하면 알아서 비중 짝짝짝 조정해주고.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대표님 또 책도 출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시더라고요. 과학고 졸업이고 그러시진 않겠지?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 강원중앙고등학교라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그때 당시 제가 집안 환경이 좀 어려웠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IMF가 터지기 전에 96년도였거든요. 97년도에 IMF 터졌잖아요. 그 전에 제가 사업을 잠깐 했었는데 괜찮았어요. 몇백만 원씩 벌면서 고등학생이 되게 재밌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차피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병력특례 제도를 알게 됐고요. 소프트웨어 코딩을 좀 제가 하니까 병력특례에서 업체에서 저를 써서 군복무를 대체했죠. 좀 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더 됐고요. 대학을 안 가시고 어떻게 성공하셨죠? 스펙은 성공하는 거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랑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공부 머리가 따로 있고 돈 버는 머리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타이밍, 기회 그것도 잘 맞춰줘야 되고요. 인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위에서 야 너 이거 해볼래? 예 해볼게요 이랬는데 했는데 대박이 났어. 인맥이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죠.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스토리는 최근에 그 책도 내고 AI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여기 채널에서 약간 링크로 소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병력특례 나와서 사업을 또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은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또
제가 또 19살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써 직장 다니는 것보다 많이 벌어봤잖아요. 맛을 아셨어. 네,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또 사업을 했죠.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대출 받으셔서 네, 그렇죠. 제가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방법은 그때 김대중 시절이었어요. 카드 대란이었잖아요. 카드를 남발을 했었어요. 지나가는 뭐 대학생들한테만 한도 3천만 원. 그러니까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3천만 원씩 한도를 내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제 한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카드 3장이었거든요. 그럼 3장 다 긁으면 그냥 9천만 원이에요. 대출 심사받고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카드 받아서 카드론을 딱 신청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대출해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한 1년에 20%는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9천만 원을 다 끌진 않았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이제 배드뱅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신용불량자로 한 8년 정도. 꽤 기셨어요. 월급이 차돼가지고 압류가 됐었어요. 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직장 다니니까 이제 그 4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알죠. 채무가 있는 사람이 이게 돈 소득이 생기니까 급여를 압류를 시켜요. 한 달에 128만 원인가 그 정도를 공제를 받고 나머지를 채권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아껴 써야 되니까. 오, 짠테크 해보셨어요? 네, 짠테크 했죠. 진짜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짠테크를 기가 막히게 한 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유파라라는 실내 테마파크가 있었어요. 집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고시원을 가잖아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돈도 나가고 내 몸도 버리잖아요. 고시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잠만 자요. 제가 그때 해운대에 유파라는 테마파크가 생겼어요. 근데 갔는데 24시간 동안 운영을 해요. 공간이 넓었어요. 한 달에 정액권 12만 원을 내면 24시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럼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카페면은 이불도 없고 어떻게 씻어요? 씻는 데도 있어요. 썬팅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썬팅 기계가 있었어요. 씻을 수 있는 샤워가 있어요. 샤워하면서 옷도 거기서 바로 물빨래 하고요. 회사에 가져가서 늘어놓죠. 와, 저희의 선배님이시네. 훨씬 선배님이셨네. 그리고 밤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용 패턴이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 퇴근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복잡할 때 안 가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생도 저 사람 또 왔네. 여기 와서 자고 갈란갑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친해져가지고요. 그게 컴퓨터도 있었어요. 약간 PC방처럼. 손님들이 막 컴퓨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좀 봐줬어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자는 공간이 어디냐면 노래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안에 이제 방처럼 생겼잖아요. 알바생이 저를 알고 노래방을 제가 들어가면 제 옆에 방을 안 줬어요. 다른 사람들. 노래 부르지 말라고. 시끄러우니까 제가 자니까 한 달에 12만 원에 아주 넓은 집이 있었던 거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 테마파크에 투잡을 하면서 약간 숙소를 제공받으셨나? 약간 이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생으로. 생으로 12만 원 딱 내고 그 안에서 볼링도 하고 PC방 게임도 하고 샤워도 하고 노래방 노래도 부르고 탁구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성가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물론 저도 그런 시대에 있었고 저도 청년이었고 저는 27살 때 신용불량자에서 35살 때까지 한 달에 10만 원 썼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은 청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멘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게 쪽팔릴 수도 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건 못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면 청년으로서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가 관심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럴 때에 어떤 기회가 있고 좀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는 미래는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챗GPT나 뭐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 AI를 쓰면서 이미지도 만들고 뭐 동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취미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엄청난 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은 변호사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 최소 한 몇백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챗GPT한테 법률적인 것을 물어보면 얘가 변호사보다 대답을 더 잘해줘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직원 없이 여러분들 한 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유튜버가 1인 방송 시대를 열었잖아요. 원래 방송국이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유튜버가 그냥 방송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인공지능만 있으면 저 혼자 스타트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 필요 없고요, 개발자 필요 없고요, 기획자 필요 없고요, 마케터 필요 없어요. 심지어 좀 있으면 이제 회계도 필요 없을 거예요. 스타트업 대표가 한 명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도 시작하고 있어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이 대중화가 될 거잖아요. 그럼 로봇에 관련된 직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저희 버프 로봇처럼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타로 카드도 본다든지 브리핑도 할 거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팔다리 나온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더 많은 일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청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로봇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빨리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인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진로에 있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찾지 않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한다고 하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리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걸 하면 난 잘할 것 같아. 내가 이런 걸 잘하는지 네가 테스트 해줄래? 이 방법이 쉬운데 왜 모르지? 저는 그 원인을 찾았어요. 뭐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학교에서 질문을 안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우고 시험을 치고 통과를 해야만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다. 딱 이게 미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한테도 물으면 다 얘기를 해주는데 묻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챗GPT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쉬운데. 진짜 요즘에는 감정 소모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 전하면서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게 하나의 그냥 공동체 생활인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인사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내가 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왜 잘 봐야 돼? 지금도 그러시나요? 누구예요, 누가? 많이 있죠. 누구야? 이거 보고 계시...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거를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세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려고 태어났지 비위 맞춰가면서 살려고 태어났나. 난 소중한 존재인데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존중합니다 저는. 얘한테 하세요. 챗GPT한테. 그럼 얘한테 욕을 해도 얘는 대답을 잘 해줘요. 내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요. AI의 그 객관적인 그런 통찰력을 저는 계속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AI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들었지만 미뤄왔던 숙제가 아니었나. 두 분 만나 뵙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컨텐츠를 많이 보시면서 전략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는 전략만 해서는 사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만 해서도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항상 권장드리고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지시면 1년, 2년 정도 열심히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20년 정도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나가봐도 될까요?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줘. 찍어드리겠습니다. 우와! 지브리로 바꿔보자. 지브리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잘 가. 그 사진 그 지워.